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베이커리입니다. 네,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는 제과 제빵을 통틀어서 베이커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제과, 보통 우리 과자류나 그런 디저트류를 만드는 분을 이제 파티시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밀가루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빵,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빵이라고 하죠. 제빵이라고 하고 그걸 만드시는 분들을 베이커라고 부릅니다. 빵은 밀가루나 다른 곡물, 그런 가루를 넣어서 우유나 그 다음에 물을 섞은 다음에 반죽해서 굽거나 쪄낸 음식을 총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기본 재료는 잘 아시겠지만 뭐 밀가루, 물, 이스트 이런 세 가지를 주 재료로 활용을 해서 합니다. 특히나 이스트, 효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효모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빵의 향이 달라지기도 하죠. 뭐 저보다도 이런 베이커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네, 빵의 역사입니다. 뭐 요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런 돌판 위에 빵을 구워서 유래가 됐다는 말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에서 폼페이에서 그런 화산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재에서 나온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화산재에 의해 보존된 폼페이 빵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뉴들도 아직은 제가 본 적은 없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브랜드에서나 아니면 로컬 매장에서도 이런 메뉴를 구성해서 하나의 이런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재미있는 컨셉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빵의 변천 과정입니다. 워낙에 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기 시대 때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와서 그런 발효빵이 만들어지고 이집트 시대 처음으로 이제 효모를 사용을 해서 발효빵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 걸쳐서 로마 때는 이제 이런 빵들이 상업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 때는 이제 제과하고 제빵이 분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는 그런 기계들, 반죽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죠. 현대에서는 워낙에 빵에 관련돼서는 많은 종류와 지역별, 국가별 아주 다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통 빵집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 지도를 해놨는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크로네 제과점, 그 다음에 김영모 과자점, 유명하죠. 그 다음에 안스 베이커리, 그 다음에 천안으로 가게 되면은 뚜주루 과자점, 군산의 이성당, 광주의 궁전제과, 제주도의 명당 양과, 그 다음에 대전의 성심당, 그 다음에 안동에 가면 맘모스 제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빵집들 사장님들이 모여서 한울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제빵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성당이나 성신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직원들도 몇백 명 되고 대량 생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전의 그런 모습은 사실은 좀 퇴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우려도 좀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천안의 뚜주루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지인들한테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빵의 종류입니다. 인도의 그런 난, 그 다음에 호주의 미트파이. 최근에 미트파이들 많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와플은 거의 한 1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 그 다음에 베이글. 베이글도 최근에 뉴욕 베이글하고 강남 쪽에서 아주 그 오리지널 베이글들이 상륙을 하면서 아주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주로 드시는 화주얀, 요타오 같은 것들, 요건 튀김이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너무나 익숙한 도넛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메뉴들은 당연히 어떤 내가 베이커리를 창업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별로 공정별로 좀 구분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하드 계열 빵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게트 딱딱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계열 모닝 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계열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 하드 계열, 그래서 시미트라든지 타이거 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틀로 구운 빵, 식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접어서 만드는 빵, 대표적인 거는 크루아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빵, 프레첼이나 그리시니 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에 튀김빵, 도넛이나 카레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사워종 빵이라고 해서 뭐 초종이라든지 요거트 브로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자가제 효모종 빵이라고 해서요. 이런 건포도종, 사과종, 요거트종을 활용을 해서 팽오르뱅, 그 다음에 팽오픈무, 그 다음에 파네토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좀 고급 빵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레이드가 있는 그런 베이커리나 아주 유명한 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제가 여기서 뭐 제가 뭐 베이커도 아니고 뭐 어떤 제빵법에 대해서 이런 걸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소한 내가 어떤 베이커리 카페를 하겠다, 뭐 내가 뭐 제과점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뭐 제빵법, 빵을 만드는 공정에서 반죽 만드는 공정과 발효시키는 공정을 기준으로 분류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법, 모든 재료를 믹스에 넣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믹싱을 해서 생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효종법. 사용하는 가루의 일부, 물, 이스트를 미리 생지를 만들어서 발효, 숙성시키고 여기에 나머지 가루와 그 재료를 더해가지고 반죽을 완성시키는 그런 제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종류별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 시장 환경입니다. 국내 베이커리는 프랜차이즈 시장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작년 자료죠. 2022년 자료를 보게 되면 제과점업 가맹점 수는 총 7,390개, 종사자 수는 뭐 34,267명.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뭐 편의점하고 그다음에 한식 음식점, 치킨점 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제과점업도 적지 않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과점업은 매장 규모는 보통 10성 미만에서 한 3,119개 정도로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매장에 운영이 되고 있다. 작은 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운영 형태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제과점, 비프랜차이즈는 54.2%,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는 45.8%로 비프랜차이즈 매장이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패스트푸드와 뭐 치킨 전문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가 다 프랜차이즈화를 하고 있죠. 사업장 상권 분석을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일반 상업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유동량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드샵이 95%로 가장 많은 입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매출액도 보게 되면 제과점 매출액이 역시 1억에서 5억 정도가 한 64%,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 정도가 한 18.4%에서 프랜차이즈가 비프랜차이즈보다 매출 규모가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제빵시장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뭐 지금 그래프상에 보이겠지만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있는 거는 제빵 제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빵과 같이 제공되는 음식도 생기는 거고요. 뭐 당연히 파스타에는 따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짜장면과도 같이 먹는 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빵에 대한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됐을 때 디저트 시장이 열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점점점 디저트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제빵 쪽의 시장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업종별로 객단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제과점은 뭐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수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객단가 평균으로 치게 되면 한 7,132원. 그 다음에 비프랜차이즈 업종이 오히려 객단가는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업종은 뭐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이런 할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더 높지만 그래도 전체 외형은 프랜차이즈가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객단가, 한 사람이 우리 베이커리를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쓰고 가는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빵 소비량입니다. 저도 자주 먹는 편이지만요. 점점점 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1인당 78개에서 92개 정도로 평균 한 일주일에 2개 정도는 섭취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이커리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어서 식재료비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사항이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브랜드인데요. M&A 시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밀려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 고객들은 30, 40대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이커리나 뭐 제과점이다, 제빵이다 이런 유사한 업체들은 30, 40대 여성들이 주 타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그분들이 원하는 메뉴 구성, 판매 가격, 뭐 포장, 마케팅 전략들이 수반돼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업체 매출입니다. 역시나 뭐 대한민국에서는 파리바게뜨가 뭐 당연히 뭐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랜차이즈 그 가맹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평균적으로 뽑아 보니까 뭐 가맹비는 한 930만 원 정도고 인테리어는 평당 하면 240만 원 정도. 그래서 18평 기준으로 한 4,700만 원. 물론 부동산 비용은 별도고요. 그리고 브랜드 평판 순위 역시나 뭐 파리바게뜨가 뭐 제일 많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런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도 왜 선택하는지를 물어봤을 때도 역시나 접근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접근성이 좋으려면은 그런 특수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앞에 이런 데 들어가야겠죠. 물론 파리바게뜨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라든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매출 예상 매출이 3천만 원인데 월세가 1,000만 원이다. 예, 생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5개 베이커리 호감도를 알아보니까 호감도에서는 신라명가가 제일 호감도가 높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량 같은 경우도 뭐 단연 뭐 파리바게뜨가 제일 많이 모든 정보나 SNS 상이나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빵 종류 인기 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당연히 케이크, 물론 생일도 있기 때문에 케이크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식빵,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판매되는 상품 구성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뭐 그런 디저트류들이 뭐 전 세계 디저트들이 지금 국내에도 다 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겠죠. 네, 빵 소비 행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20년하고 21년을 저희가 비교해 놨는데요. 그래서 20년보다 디저트, 간식용 빵류는 판매 순위에서 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사 대용 빵류 순위는 좀 더 상승하는 뭐 모닝 롤이라든지 식빵, 베이글 등은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꼭 챙겨서 우리가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뭐 아주 뭐 대중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도 많이 찍게 되고 많이 찾게 되는데 역시나 지금 첫 번째 순위와 있는 건 이성당입니다.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 가장 많은 핫플레이스로 찾아가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시안 제빵소. 마시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연탄빵이 유명하죠. 연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빵집들은 대표적인 베스트 20 빵집들은 한번 다 둘러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빵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우리가 세계에 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인지할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저는 다 돌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베이커리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제 3대 트렌드. 그래서 이제 건강 쪽으로 되게 이렇게 뭐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의 이론, 그래서 마음 편히 먹는 빵이 좀 아무래도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버터, 이스트 대신에 뭐 다른 영양 성분이 좋은 이런 걸로 빵에다가 가미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빵은 뭐 앞으로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뭐 포장지라든지 또 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메뉴 구성이나 제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해외 시장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그런 생활도 개선이 되고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빵 소비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워낙에 뭐 빵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분 좋은 내용은 파리바게뜨가 계속 미국에 선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적진이죠. 어떻게 보면 베이커리의 적진일 수도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베이커리 쪽에서는 그래도 파리바게뜨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언급량이 뭐가 많은지, 또 관련 연관어가 뭐가 있는지, 특히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빵 연관어에 카페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한 3년, 4년? 네, 뭐 길게는 뭐 6, 7년 전까지 볼 수 있는데요. 베이커리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대형으로 뭐 200평, 300평, 뭐 1000평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베이커리 카페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온 것 같고요. 예, 지금 타시게 되면 막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매장들이 이제 서로 경쟁해서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 매장들은 사실은 좀 지속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 들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에 베이커리 카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면 지역하고 시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빅데이터, 뭐 맛있다, 좋다 이런 연관어들은 당연히 뭐 이런 해시태그나 온라인에서 활용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우리가 SNS나 뭐 블로그라든지 연관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 또 계속 활용하셔야 사실은 마케팅적으로도 영업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커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베이커리. 이제 주식으로 왔죠.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는 빵집 하면은 그냥 뭐 간식이었다라면 지금은 사실은 주식으로 와 있죠. 그래서 이 베이커리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10,000원 이하의 객단가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30, 40대 여성을 공략하라. 예,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